스페셜1 시간입니다. 바로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기분 좋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빅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낙폭과대 반등과 체감 지수는 업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대 낙폭과 체감 지수는 업?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으로 쓰셨을까요? 네, 지금까지 국내 종목을 보게 되면 8월 5일에 이제 급락을 좀 두들겨 맞고 단기 반등세가 좀 가파르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감 지수가 그렇게 올라간 측면은 아니거든요. 사실 주도력을 형성했던 반도체 파트들이 절반 정도밖에 과대 낙폭 반등을 못 이뤄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낙폭과대 반등으로 내려가고 나서 어찌됐건 미국 증시와의 어떤 그 동조율, 커플링 관계도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양대 지수가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보다 체감 지수가 나쁘냐? 체감 지수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난번에 낙폭과대 반등에서 순환매가 돌아갈 때는 2차 전지가 좀 소외됐었는데 이번에 낙폭과대 반등 때는 2차 전지들이 조금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배터리 셀 중심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따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텐데 이 종목이 좀 많이 올라왔다면 오늘은 지금 양극재단, 수직 계열화단, 기타 소재단 이렇게까지 좀 낙수 효과가 내려간 모습이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형성이 많이 돼 있었는데 오늘 중소형 종목들 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검사 장비 쪽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 낙폭과대 반등하고 체감지수 업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역시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모습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금투세하고 밸류업 지수가 있는데 밸류업 지수는 저는 차지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된다. 정말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꾸준히 하는 중소기업들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강행 규정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금투세는 유예되는 분위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삼각수렴 형태에서 좀 넘어갔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우측 지금 3거래일째 5일선을 기다려주면서 키 맞추기로 갔는데 이제 요 부분이 단기 과열 부분을 뜻하는 건데 5일선이 좀 DC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기술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시황적인 부분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물가보다는 심플하게 고용이다. 요렇게 지금 기준금리가 너무 높지 않냐, 요런 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글로벌 시황 스탠스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단지 이제 여기서 뽑아 올릴 때 못 뽑아 올리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부분인데, 내려갈 때도 19,500 지지라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단으로 지금 오늘 통계를 내보니까 25,000까지 선물 기준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아마 5일선이 꺾이지 않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지수 단순 이평 기준입니다. 가중 이평이 아니고 지수 이평이 아니고 19,920포인트 정도 돼요. 네. 오늘 본장 개장하면 5일선을 지켜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안에서 이제 빅스 지수라든지 크루드 오일, 지금 달러 인덱스 등등이 있는데 달러는 지금 늘 중요하니까 실시간이니까 지금 100.6불입니다. 이 부분은 체킹 포인트로 가져가고 달러 인덱스가 위로 가긴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지표의 모습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기 과열의 조정폭을 어떻게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보이는 대로 나스닥을 위로 계속 뽑아 올릴 것이냐. 지금은 상방 추세가 맞아요. 양옵션 만기 시황적인 내용도 지금 어떤 대외 변수들이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역적인 매크로 변수들 지표 발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요즘에 제가 홍콩 항생지수들을 좀 봤는데 상당히 이제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고 선물도 그렇게 좀 발걸음을 맞추는 것 같아요. 상당히 5일선에 가파르게 좀 올라갔고 오늘 양봉을 막 뽑아내고 있어요.
문제는 양대 지수입니다. 이제 코스피로 돌아와서 이 양대 지수 모습인데, 양대 지수가 이제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KRX 탑 10 모습입니다. 바닥 찍고 올라가서 일본 기준으로 이제 121선을 좀 뚫으려고 하는 모습. 주봉 기준으로는 아직이에요. 이제 21선 뚫고 올라가고 4,250 정도의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섹터도 이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셀업체들이 한 저항 구간에 단기적으로 좀 부딪힐 거예요. 따라가지 마시고. 양대 지수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2,600선이거든요. 이게 약간 조금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중소형주 딴 반도체들의 수급을 미리 선취해 놓은 모습이 좀 있었고 2차 전지를 기술적 반등을 쓰기 위해서 잡아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스탠스들은 대형주 낙폭과대 반등보다는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주 반등입니다. 오늘도 코스닥 쪽에 개인들이 파니까 현물을 사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여기 선물 지수 모습입니다. 지금 지수를 좀 끌어올리려는 형태는 별로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데 시원하게 좀 2600선 뚫어가지고 조금 더 뽑아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2700선 정도까지 지금 현재로는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5일선 밖으로 밀려난 모습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어요. 네. 오늘 이제 금투세 유예 부분과 밸류업 지수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국내는 향방이 갈릴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 더 붙으면서 25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면 좀 더 뽑아 올릴 겁니다. 이제 코스닥은 어떻냐? 상황이 좀 더 낫죠. 제가 보는 선까지는 거의 지금 도달합니다. 770선에서 800선 요 언저리로 보기 때문에 뭐 한 20-30포인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데 조금 더 가겠죠. 조금 더 갈 텐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이에요. 최대 이제 800선에서 한 820선까지 여긴 갈 것 같은데 여기 뽑아 올리고 요렇게 되는 부분까지 계획 설정은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주도주 단들이 좀 움직여요. 네. 계속 말씀드리죠. 소외주 단은 그러면 완전히 안 움직이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도주 단들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는 순환매 속에서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뭐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소외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긴 관점으로 조정 시 해지 전략으로 소외주를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단기가 됐든 낙폭과대 반등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은 주도주 안에서 지금 승부를 봐야 된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의 전략들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2차 전지 신재생 그리고 반도체 제약바이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신재생,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세 가지 섹터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주목을 뜨겁게 받고 있는 섹터들인데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와 신재생 주셨는데요.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낙폭과대 반등세 지속, 투자 계획은 필수 이렇게 적었습니다. 낙폭과대 반등세 지속되고 있으나 투자 계획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또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역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뭐 삼성 SDI가 아직 수익권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 이제 단가까지 왔거든요. 저희가 비중이 25%입니다. 스페셜원 시간에. 처음에 이제 40만 원, 42만 원 정도 사이가 됐었고 29만 4천 원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샀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고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독일에서 어제 검토 소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금리나 사이클에 맞춰서 제약바이오 수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2차 전지도 수혜를 본다. 거시적인 관점 이렇게 세워놓고요. 제 합리적인 근거는 지금 저희 이제 단가까지 왔는데 42만 원 이상 높은 통계 확률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어제 테슬라가 여러분들 좀 몰랐죠. 테슬라는 이제 멀티플 기업인데 오늘 연동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움직입니다만은 사실상 42만 원이 뭔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이런 형태죠. 네. 여기 매물대도 좀 있고 위로 이제 강하게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43만 원을 이렇게 쫙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전방 산업이 좀 미비하죠. 그리고 이제 LG엔솔과
SDI는 뭐 계속적으로 보유하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뭐 40만 2, 3만 원 둘 다 이렇게 막힐 것 같은데 매물대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전방 산업 이제 개선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요때 이제 중소형주들이 키 맞추기를 해주느냐 싸움이었는데 오늘 그 반응이 나왔죠. 우선 에코프로 BM부터 제가 보는 단기 반등선은 다 나왔습니다. 저는 최대치를 1개월 동안의 목표를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9월 6일 날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보는 단기 반등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더 올라가려면 전방 산업이 개선되는 어떤 시황적 변화가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영업 부분이 3분기에 호실적을 써줘야 되겠죠. 이제 10월 달이 되니까 어닝 시즌이 옵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즉슨 지금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는 한번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테슬라가 좋았기 때문에 LNF가 오늘 괜찮았었죠. 근데 LNF도 여러분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따라가서는 지금 안 됩니다. 네,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늘 상당히 좋은데 일본 기준으로 62동 평균선 부딪혔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 100만 주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치 평균 거래량을 좀 넘어간 모습이에요. 이제 주봉 모습인데 요번 주에 LNF는 21선을 넘으려면 좀 적어 놓으십시오. 거래량이 500만 주 정도까지는 붙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강하게 밀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지표나 전방 산업이나 바닥권에 대한 탈출 움직임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윗단에 대한 가격적 메리트가 크게 부각되진 않아요. 지금 단에서는 뭐 6개월, 1년 이렇게 보는 관점은 괜찮죠. 밸리적으로는 PXR 기준으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PER 기준이나 PBR 기준은 영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좀 부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중소형주 딴들까지 좀 내려갑니다. 지금 모습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조금 상승할 것 같은데 좀 미진한 모습 이런 게 좀 보이고 그리고 이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왔는데 부품 종목 특히 장비 종목 기타 소재 쪽들은 아이러니한 게 수직 계열화 양극재 쪽들은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부품, 신흥 SC, 상신 EDP, 뭐 기타 소재, 나노신소재 제2의 2차전지, 뭐 PNT, 윤성, CIS 이런 실적이 좋아요. 근데 주가가 못 갔는데 어찌됐건 신흥 SC는 아직 추세 변화는 안 됐습니다만은 밑에서 그래도 퍼포먼스는 조금 나오는 쪽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직도 조금 중소형 스몰캡 종목 중에서는 별표 좀 해놓으시고 신흥 SC는 모양새 나쁘지 않습니다. 눌러줬을 때 잡는 법 이렇게 좀 보시고 오늘 이제 CIS나 PNT 쪽이 아직 변곡점 못 갔는데 거래량만 한번 터져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CIS 모습 이거 PNT 모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53,300원에 4.7%인데 거래량 없이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한 200만 주에서 300만 주는 좀 필요해 보여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러면 지금 2차전지 부분하고 오늘 친환경 파트 뭐 CS 윈드 간단하게 친환경은 풍력 위주로 해리스가 좀 부각되면서 65,000원 넘어가면서 밀어 올리는 쪽이고 여기서 더 가려면 CS 윈드도 거래량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나 신재생 파트들은 지금 계속 기술적 반등하고 낙폭과대 반등 테슬라 커플링들 낙수 효과로 내려가는 형태는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핵심은 저항 구간을 뚫을 수 있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좀 주목해 보시고 지금은 제가 계속 기술적인 거에 조금만 주목을 하라고 해요. 기술적인 걸 그렇게 강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전방산업 개진이 좀 미진하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전방산업은 사실은 숫자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분기에 양극재 단이 됐던 장비 단이 됐던 셀 단이 됐던 실적들이 안 좋으면 이 주가에 대한 타당성 부여가 안 되겠죠. 이 부분은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어느 정도 이제 주봉 기준으로 좀 만들어진 모습이 있어요. 네, 주봉들이 이제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에코프로 BM 모습인데 주봉이 이제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상승 장악형으로 조금 바뀌는 것 같고 기술적인 모습은 전방산업은 리튬 가격이나 제가 다 체크해봤는데 MS 부분이라 아직이에요. 아직이고 그러면 눌림목이나 단기 과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짝 조정받을 때 접근하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 장기 매집 관점에서는 한 번 더 떨어지면 적극적인 추가 매수는 상관없다. 단지 지금 통계 확률을 내보면 1개월치와 6개월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맥시멈과 미니멈의 이 타이트하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좀 러프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완벽하게 극단적으로 짧게 잡든지 아니면 조금 길게 잡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기술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항 구간을 뚫어낼 수 있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한 줄 평 알려주세요. 네, 반도체는 중소형주 중심 반등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반등세라고 해주셨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투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양대 이제 쌍두마차에 관해서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는 지금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도 구간이고 지금 사셔야 돼요. 네, 내가 뭐 기대 수익률을 좀 높여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직 뭐 기술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완전히 악화되는 것도 자기들의 추측이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보면 답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게 되면 정답이 없어요. 물론 반도체 파트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건강한 조정의 일환이다. 잘 굴러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뭐 코로나 때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 종목들, 이거 최고다. 결국은 살아남은 기업은 셀트리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 기업이.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보여져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인데 어느 정도 그 숫자라든지 타당성,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동의하느냐 못하느냐 부분인데 반도체 파트는 그 매도에 대한 뷰에 대해서 지금 가격은 동의해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크게 부러진다든지 지금 SK하이닉스 모습인데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는 얼마다? 15만 1,000원이 뚫리는지 확인해야 된다. 계속.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6만 전자 밑으로 제가 내려갈 일은 크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수를 아직 끌어올리지 않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 5일선에 닿지도 못했고 일봉 기준으로도 5일선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면 7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는 낙폭과대 반등이 10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시적으로 본다면 불편한 건 미국의 이제 증시 지수 모습이죠. 이게 갈 때는 좀 지지부진하게 또 가고 우리나라 미국 떨어질 땐 더 떨어질까봐 이게 좀 걱정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 매수 구간이고요. 중소형 종목들이 오늘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쉬는데 그럼 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약간 매집, 저가 매수세, 뭐 줍줍 약간 플렉스한 단어 쓴다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종목도 있어요. K시텍이라든지 유니셈인데 뭐 거래량 실리진 않았죠. 낙폭과대 반등인데 6,860만 6%대 반등. 지금 어제 이어서 말씀드렸던 쪽이 검사 장비 쪽은 계속 좋아요. 파크 시스템드 모습인데 자리 좋고 3.4% 19만 1,000원. 오늘 넥스팀 모습인데 이것도 이제 5일선 감아 올리면서 21선 안착하는 모습이거든요.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오로스는 아직 21선 저항. 뭐 요런 흐름 쪽으로 유지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레거시나 이제 정통 D램 낸드 쪽은 조금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오늘 오전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 부품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던데 KNJ죠. 오늘 이게 조금 움직이던데 오늘 장중에 12%까지 올라갔어요. 낙폭과대 반등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낙폭과대 반등 기술적 접근은 가능해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전방산업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을 때 더 올라가겠죠. 그럼 그 말인 즉슨 지금 쌍두마차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나오면서 쌍두마차가 올라가면서 지금보다 더 높은 단에 가 있다. 삼성전자가 뭐 7만 원,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한 18만 원, 19만 원에 가 있으면 이번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는 악의적이었다는 게 이제 증명되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 좀 기관들이 이 방어적인 전략을 밸류업도 좋지만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제약 바이오에 조금 수급 유입이 되면 좋을 텐데 오늘 투자 종합 상황인데 전혀 그런 게 없죠. 네, 그래서 기대하지 마시고요. 원래 자리를 찾아갈 거다.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다. 뭐 SDI와 또 LG 엔솔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접근 포인트를 지금은 잡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2차 전지가 좋습니까? 반도체가 좋습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밸류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도 메리트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종목단 모두, 두 섹터 모두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은 충분히 있다. 단지, 낙폭과대 반등의 위치, 10% 올라가느냐, 20% 올라가느냐, 요것은 조금 제한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제약바이오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줄 평 알려주세요. 네, 수급 키 맞추기 지속과 아랫꼬리 주목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쉬어가고 있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뭐 이제 자금이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됐는데 고객 예탁금 좀 볼까요? 1502. 아직 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신용 잔고는 더 이상 부러뜨리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16조 9천억까지 살짝 내려가는데 뭐 17조 언저리가 바닥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예탁금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50조에서 55조는 고금리 지금 5.5를 시사하는 쪽이었는데 50pp가 인하가 됐죠. 예탁금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내일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금토세 유예 부분이나 밸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단지 이제 성장주 쪽으로 좀 와줘야지 저희한테는 나이스죠. 제약바이오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원티어를 형성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어요. 오늘 삼바 모습인데 일단 5일선 키 맞추기 했죠. 여러분들 딱 105만 원인데 5일선 키 맞추기 하고 양봉 다음에 양상봉 다음에 음봉, 아주 뭐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추세 뭐 무너진 거 없습니다. 무너진 거 없는데 일단 여기들이 이제 키 맞추기 하는 사이에 오늘 셀트리온 모습, 어제 21만 1,000원 찍고 좀 쉬어가고 5일선 한번 지지 받아주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 한미 모습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키 맞추기 할 때 한미도 5일선까지 내려갔다가 아래꼬리 달면서 쭉 34만 원까지. 오늘 이제 고가 만약에 34만 1,000원, 34만 1,000원 갱신하면 조금 더 붙겠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삼바하고 셀트리온이 5일선 키 맞추기 할 때 다른 종목들 가느냐, 이런 형태. 요거 SK 바이오팜이거든요. 5일선 밑으로 좀 내려가는 척 하더니 피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다. 그러면 다 지금 통합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내일 양봉이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여기서 음봉 서주면 안 되고, 이거는 한올바이오파마 모습이에요. 5거래일 동안에 계속 올랐죠. 양봉으로. 34,800원부터 계속 한 39,100원까지 올랐는데 오늘 5일선 밀리는 척 하면서 조금 더 양봉으로 전환됐거든요. 이것도 내일 위에서 지지부진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양봉이 크게 있으면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보이는 종목이에요. 4만 원대 저항이 좀 있다는 부분. 결국은 오늘 뭐 키 맞추기가 이제 대형주들이 지속되는 동안 다른 좀 대기 순번이 있던 종목들이 약간 양봉 전환됐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종목 또는 샤페론인데 이건 좀 기술적이겠죠, 여러분들. 네, 어제가 이제 좀 중요했던 모습인데 약간 상승 깃발용으로 가면서 오늘 시세 분출 부분, 이거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못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단기 과열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단기 과열로 갔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비만 중소형 종목도 시세 분출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KRX 지수. 어제도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KRX 지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이오 부분이 4,127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요번 주에 주봉이니까 금요일날 종가 마감이 되겠죠. 이게 이제 피로도가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모습인데 여기를 밀어 올리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대로 보세요. 떨어져도 뭐 중단에 지지받느냐 하단에 지지받느냐 메리트가 있고 분명히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조금 더 시세 분출이 될 수 있는 형태.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통계확률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주도주 형성돼 있는 쪽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ADC나 뭐 적응증, 자가면역, 신약 등등이 있는데 지금은 보이는 대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지 딱 하나만, 이 KRX 바이오가 단기 과열 신호가 있어서 혹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 매수 계획을 좀 설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한미약품입니다.
네, 한미약품은 또 여러 치료제도 있고 경영권 분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때문에 한미약품 꼽으셨을까요? 네,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민준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삼각형의 어떤 버뮤다 삼각지대가 형성됐던 부분이에요. 이때는 별로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일단 한미약품의 뭐 위고비 GLP-1에 대한 임상실험 5라인 단계는 중견 저형합체도 너무 딥하고요. 뭐 한두 시간 갖고 될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한미약품의 추세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5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35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35만 원의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둬야 되는 쪽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내려왔을 때 31만 원 정도에서 지지력을 받는지 테스트해야 된다. 아마 35만 원을 안착하면 좀 더 뽑아 올릴 수 있습니다. 40만 원까지 좀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과 거래대금 체크가 좀 필요해서 한미약품을 들고 왔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미약품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페셜1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